혹시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만나는 일이 조금씩 버겁게 느껴진 적 없으신가요? 마음을 나누던 오랜 친구라도 어느 순간 그 만남이 나의 에너지를 빼앗고 마음의 평화를 흔드는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특히 60대가 넘어 은퇴라는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의 인간관계는 근본적인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현역 시절에는 직장이라는 울타리와 정기적인 소득이 있었기에 서로의 차이가 크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멈추고 오직 스스로 준비한 것만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야 하는 노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는 60대 이후 연금 없는 친구를 왜 조심스럽게 멀리해야 하는지, 그 현실적이고 철학적인 이유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계산이나 이기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나의 평온한 노후와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지혜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4가지 핵심 원칙을 순서대로 살펴볼 것입니다. 첫째, 경제적 결핍이 가져오는 관계의 변질입니다. 둘째, 타인의 시간을 갉아먹는 위험한 의존성입니다. 셋째, 부정적인 감정과 우울감의 치명적인 전염입니다. 넷째, 스스로 일어서려는 의지의 완전한 상실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짧은 사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며 소박하지만 안정적인 연금을 준비한 박상민 씨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젊은 시절부터 친형제처럼 지내온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노후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한 채 60대를 맞이했습니다. 처음에는 박상민 씨도 어려운 친구를 돕는다는 마음으로 밥값도 흔쾌히 내고 술값도 먼저 계산하며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친구는 그것을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기 시작했고, 만날 때마다 자신의 불운을 한탄하며 박상민 씨의 시간과 감정을 무자비하게 소모시켰습니다. 결국 박상민 씨는 그 친구를 만난 날이면 밤잠을 설치며 원인 모를 불안과 우울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이 짧은 일화는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인 비극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와 고대 로마의 지혜로운 사상가 루키우스 세네카의 통찰을 통해 그 해답을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경제적 결핍이 가져오는 관계의 변질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를 존중할 때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쪽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고, 그것이 일시적인 위기가 아니라 노후라는 길고 끝없는 터널 속에 지속적인 결핍이라면 관계의 균형은 무참히 깨어지고 맙니다. 일상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이 모여 즐겁게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연금이 없어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친구는 메뉴판을 볼 때부터 표정이 굳어집니다. 자연스럽게 대화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산할 때가 다가오면 갑자기 전화를 받는 척하며 자리를 피하거나 신발끈을 고쳐 매며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처음 한두 번은 여유 있는 친구들이 기분 좋게 지갑을 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은 친구인데 오늘은 내가 기분 좋게 낼게 하며 호기를 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돈을 내는 사람도 돈을 내지 못하는 사람도 모두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앙금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돈을 내는 쪽은 은연중에 자신이 손해를 본다는 억울한 마음이 생겨나고, 돈을 내지 못하는 쪽은 자격지심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오히려 상대방의 호의를 비꼬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그의 저서에서 가난과 인간의 본성에 대해 매우 날카로운 통찰을 남겼습니다. 가난은 인간의 본성을 가장 밑바닥까지 끌어내리는 가혹한 시험대이다. 결핍은 사람을 비굴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분노하게 만든다. 쇼펜하우어의 이 뼈아픈 통찰은 노후의 빈곤이 단순히 돈이 없는 상태를 넘어 인간의 영혼과 자존감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연금이 없다는 것은 매달 고정적인 수입이 없다는 뜻이며, 이것은 곧 내일의 생존에 대한 원초적인 불안을 의미합니다. 불안에 쫓기는 인간은 타인을 순수한 마음으로 대하기 어렵습니다. 친구를 만나도 그 만남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친구에게서 무언가를 얻어내려 하거나 자신의 궁핍을 보상받으려는 비뚤어진 욕망이 고개를 듭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새로 산 등산복을 입고 나오면 돈이 남아도나 보네, 그런 비싼 걸 입고 다니게 라며 뼈있는 농담을 던지거나,
가족들과 조촐하게 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야기에는 팔자 좋은 소리 하고 있네. 누구는 하루하루가 지옥인데 너는 참 편하게 산다. 라며 찬물을 끼얹습니다. 이러한 거친 반응은 친구가 진심으로 미워서가 아니라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터져나오는 슬픈 방어기제일 뿐입니다. 아주 슬픈 방어기제. 하지만 그 날카로운 화살을 온몸으로 맞아야 하는 여러분의 입장은 도대체 어떠합니까? 평생을 땀 흘리고 고생하여 얻은 그 작은 노후의 여유조차 마치 죄를 지은 사람처럼 숨겨야 하고 매 순간 친구의 눈치를 보며 나의 정당한 행복을 축소해야 한다면 그것이 과연 올바르고 건강한 친구 관계라 할 수 있겠습니까?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아지기 위해 우리 삶의 4분의 3을 잃어버린다. 이 말처럼 가난한 친구의 어두운 기준에 맞추기 위해 나의 소중한 노후의 기쁨을 억누르고 나의 삶의 색깔을 무채색으로 바꾸는 것은 매우 어리석고 자신을 학대하는 짓입니다. 진정한 우정은 상대방의 행복을 시기하지 않고 함께 기뻐해주고 서로의 평온한 일상을 지지할 때 비로소 아름답게 빛을 발합니다. 하지만 경제적 결핍이라는 거대한 바위가 짓누르며 시기와 질투 그리고 원망이 독버섯처럼 피어난 관계는 이미 우정이라는 이름에 비어버린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과 시간은 여러분이 젊은 시절부터 피땀 흘려 만들어낸 정당하고 자랑스러운 권리입니다. 그 권리를 소박하게 누리는 것에 대해 세상 그 누구에게도 미안해하거나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 어떤 오랜 친구가 여러분의 평화로운 여유를 노골적으로 불편해하고 자신의 경제적 결핍을 무기로 삼아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는 죄책감을 심어주려 한다면 그 친구와는 단호하고 냉정하게 거리를 두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결코 피도 눈물도 없는 매정한 행동이 아니라 나 자신의 무너져가는 마음을 보호하고 나의 평화로운 노후 생활을 지키기 위한 가장 정당하고 기본적인 방어막을 치는 일일 뿐입니다. 재정적인 독립 없이는 정서적인 독립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으며 서로가 정서적으로 불건전하게 얽매인 관계는 결국 양쪽 모두를 깊고 어두운 수렁으로 끌고 들어갈 뿐임을 항상 명심하셔야 합니다. 결핍이 만들어낸 비틀린 감정은 오직 스스로의 깨달음과 노력으로만 치유될 수 있지 타인의 맹목적인 희생과 지갑으로 절대 메워질 수 없는 구멍입니다. 둘째, 타인의 시간을 갉아먹는 위험한 의존성입니다. 노후의 시간은 젊은 시절 우리가 무한할 것이라 믿었던 시간과는 그 무게와 본질적인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세네카는 그의 명저 인생의 짧음에 관하여에서 시간의 절대적인 가치에 대해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재산과 땅을 지키는 데는 피를 흘리며 엄격하면서도 자신의 가장 귀중한 시간을 빼앗기는 일에는 한없이 관대하고 바보스럽다. 하지만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탐욕스럽게 부여잡고 지켜야 할 단 하나의 진정한 재산이다. 노후란 바로 이 소중하고 유한한 재산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뼈저리게 깨닫는 시기입니다. 하루하루가 금쪽같이 귀하고 나를 위해 그리고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오롯이 써도 턱없이 모자란 시간입니다. 그런데 연금이 없는 친구는 이 귀중한 노후의 시간을 무의미하고 허망하게 갉아먹는 가장 큰 일상적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대개 단순히 통장에 돈만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은퇴 이후의 기나긴 하루를 무엇을 하며 보내야 할지 자신만의 건전한 취미나 내면의 세계를 고요히 가꾸는 방법조차 전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돈이 드는 활기찬 외부 활동을 할 수 없으니 하루 종일 좁은 집에 덩그러니 머물며 지독한 고독과 끔찍한 지루함과 싸우게 됩니다. 이 텅 빈 시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순간 그들은 필연적으로 외부로 다급하게 시선을 돌리게 되고 그 첫 번째 만만한 표적이 되는 것이 바로 거절을 잘 못하는 오랜 친구, 즉 여러분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아니면 모두가 잠들어야 할 늦은 밤까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전화벨이 신경질적으로 울립니다. 어디야, 지금 뭐해? 집에 혼자 있으니 너무 심심한데 얼굴이나 보자. 별다른 생산적인 목적도 없이 그저 자신의 주체할 수 없는 남는 시간을 소비하기 위해 연락을 해옵니다. 마음이 착하고 여린 여러분은 친구의 깊은 외로움을 차마 모른 척할 수 없어 마지못해 만남에 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나간 만남의 실상은 도대체 어떠합니까? 동네 공원 벤치에 우두커니 앉아 지나가는 사람을 구경하거나 저렴하고 시끄러운 식당 구석에 앉아 아무런 영양가 없는 과거의 옛날 이야기만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지루하게 반복합니다.
우리가 20대 때 참 잘 나갔는데 말이야. 내가 그때 그 개발된다던 땅만 샀어도 지금 이렇게 궁상맞게 안 살 텐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는지 모르겠다. 과거에 대한 무의미한 회한과 이제는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지난 결정에 대한 후회만이 허공에 공허하게 흩어집니다. 이런 피곤한 자리에 억지로 끌려다니는 동안 여러분의 소중하고 아름다운 노후의 하루는 아무런 의미도 남기지 못한 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이 따뜻한 차를 마시며 책을 읽고 삶의 지혜를 깊이 탐구할 수 있었던 귀한 시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손주와 환하게 웃으며 산책할 수 있었던 즐거운 시간, 아니면 방 안에서 조용히 명상을 하며 흐트러진 마음의 평화를 온전히 누릴 수 있었던 그 황금 같은 시간들이 오직 친구의 끝없는 푸념을 들어주는 감정 쓰레기통 역할로 무참히 낭비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네카는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어리석은 손실은 부주의와 우유부단함으로 인해 생기는 시간의 손실이다. 우리는 마치 우리의 남은 시간이 영원할 것처럼 오만하게 살아가지만 결국 죽음이라는 문턱 앞에 섰을 때야 비로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소중한 시간을 나와 무관한 타인에게 헛되이 헌납했는지 깨닫고 통곡하게 된다. 친구가 연금이 없어 가난하다는 물리적 사실 자체가 직접적으로 여러분의 목을 조르거나 괴롭히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진짜 치명적인 문제는 그 가난이 잉태한 끝없는 시간의 빈곤과 스스로를 채우지 못하는 정신적 공허함입니다. 스스로의 삶을 단단하게 지탱할 수 없는 사람은 마치 덩굴식물처럼 타인에게 칭칭 기대어 자신의 무거운 삶의 무게를 떠넘기고 나누려 합니다. 하지만 60대가 넘은 우리의 가녀린 어깨는 누군가의 실패한 인생 전체를 온전히 짊어질 만큼 결코 강인하지도 무한하지도 않습니다. 나침반 없이 흔들리는 나 자신의 늙어가는 몸을 건사하고 하루하루 변덕스러운 나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숨이 차고 버거운 나이입니다. 이럴 때 친구의 과도하고 무례한 의존을 칼같이 끊어내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결국 친구의 그 어두운 늪에 속절없이 함께 빠져들어 인생의 마지막 황금기인 소중한 노후를 완전히 탕진하게 될 것입니다. 친구의 연락을 거절하는 것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미안하지만 오늘은 내가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안 되겠네. 다음에 시간 날 때 보자. 라는 단호하지만 짧은 한마디가 처음 초반에는 입 밖으로 꺼내기 힘들고 마음이 쓰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용기 있는 한 번의 거절이 여러분의 무너질 뻔한 하루를 온전히 살리고 나아가 여러분의 노후 생활 전체를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지켜내는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됩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은 곧 여러분의 생명 그 자체이자 피와 살입니다. 그토록 고귀한 생명을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지 않고 방치하려는 나태한 타인을 위해 의미 없이 흘려보내는 일은 스스로의 존엄성에 짖는 가장 뼈아프고 큰 죄악임을 뼛속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내 삶의 시간표는 오직 내가 주도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타인의 무료함이 내 일상을 침범하도록 문을 열어두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부정적인 감정과 우울감의 치명적이고 빠른 전염입니다. 인간이 뿜어내는 감정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같지만 세상 그 어떤 악성 바이러스보다도 빠르고 은밀하며 강력하게 주변으로 퍼져나갑니다. 특히 노후 빈곤이라는 앞이 보이지 않는 무겁고 절망적인 현실에 짓눌린 사람이 뿜어내는 도끼 어린 부정적인 에너지는 가까운 주변 사람들의 맑은 정신 건강을 순식간에 썩어 들어가게 갉아먹는 치명적인 맹독과도 같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 한 푼 없이 당장 내일의 쌀값과 생활비를 걱정해야 하는 60대의 삶은 결코 마음이 여유롭거나 세상을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몸은 젊은 시절처럼 예전 같지 않아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며 냉혹한 사회에서 다시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다 큰 자식들에게 구차하게 손을 내밀자니 부모로서 면목이 없고 그렇다고 혼자 힘으로 이 상황을 타개할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사방이 거대한 콘크리트 벽으로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하게 느껴질 때 나약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자연스럽게 불공평한 세상에 대한 원망과 타인을 향한 맹렬한 분노가 독사처럼 싹트게 됩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태의 친구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대화의 주제는 항상 마치 중력에 이끌리듯 가장 어둡고 부정적인 곳으로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텔레비전 뉴스에 나오는 잘나가는 정치인이나 부자들을 밑도 끝도 없이 욕하고 이 세상이 썩었고 불공평하다며 침을 튀기며 흥분합니다.
자신을 살뜰히 도와주지 않는 바쁜 자식들을 매정하다며 원망하고, 심지어는 자신보다 조금이라도 더 안정적으로 잘 사는 주변의 다른 친구들이나 이웃들을 향해 아무런 근거도 없는 악의적인 험담을 늘어놓습니다. 우리나라 노인복지 제도는 다 썩어 빠졌어. 결국 돈 있고 힘 있는 놈들만 더 배 불리며 잘 사는 더러운 세상이야. 내 자식 놈들은 내가 뼈 빠지게 고생해서 학교 보내고 어떻게 키웠는데 명절에 용돈 한 푼 제대로 안 주고 전화 한 통이 없네. 아이고 내 팔자야. 이렇게 구차하게 사느니 차라리 일찍 죽는 게 낫지. 살아서 뭐 하겠어. 이런 지독한 한탄과 불평 섞인 독백을 처음 한두 번 들었을 때는 오랜 친구로서 안타까운 마음에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넬 수 있습니다. 친구야, 너무 그렇게 비관적으로만 생각하지 마. 건강만 잃지 않으면 그래도 살다 보면 다시 웃을 수 있는 좋은 날이 오겠지. 하지만 여러분의 그 따뜻하고 애정 어린 위로는 이미 부정성으로 굳어버린 그들의 귀에 절대 닿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여러분의 그 선의의 위로를 핑계 삼아 더 깊고 축축한 절망의 바닥으로 스스로 내려가며 자신의 불행과 무능을 정당화하려 발버둥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가진 우울감의 전염성에 대해 이런 무서운 경고를 남겼습니다. 행복하고 쾌활한 생명력이 넘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아무리 슬픈 사람이라도 우리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고 밝아지지만, 매사에 우울하고 불평불만이 뼛속까지 가득한 사람 곁에 있으면 우리의 멀쩡한 영혼조차 서서히 병들고 시들어간다. 그것은 마치 치명적인 전염병 환자와 밀폐된 한방에 갇혀있는 것과 같아서 그들이 내뿜는 불행의 입자는 결국 우리의 혈관 속으로 깊숙이 스며들고야 만다. 쇼펜하우어의 이 날카로운 통찰은 소름이 돋도록 정확합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는 친구와 단두어 시간만 대화를 나누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가만히 상상해 보십시오. 분명히 오늘 아침 집을 나설 때까지만 해도 기분이 상쾌하고 마음이 평온했던 여러분의 감정 상태는 어느새 납덩이를 단 것처럼 무겁게 바닥으로 가라앉아 있을 것입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극심한 피로감이 온몸으로 몰려오고 안정적으로 준비해둔 나의 노후마저도 어쩌면 저 친구처럼 한순간에 비참해지지 않을까 하는 매우 근거 없고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친구의 깊은 우울증과 분노가 무방비 상태였던 나에게 고스란히 옮겨붙은 끔찍한 결과입니다. 60대라는 인생의 가을이라는 나이는 신체적인 면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방어력마저도 서서히 약해지고 틈이 생기는 취약한 시기입니다. 혈기왕성하게 젊을 때는 타인으로부터 받은 강력한 스트레스를 격렬한 운동이나 새로운 업무에 대한 도전을 통해 하룻밤 자고 나면 훌훌 털어버릴 수 있는 탄력성이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 다릅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깊이 침투한 타인의 우울감과 절망은 쉽게 증발하여 사라지지 않고 내 마음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 따리를 틀고 앉아 독소를 내뿜습니다. 이는 결국 원인 모를 불면증이나 소화불량 또는 심각한 신경성 우울 질환 같은 실질적인 신체적 병으로 직접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 얼마나 억울하고 통탄할 노릇이며 안타까운 일입니까? 젊은 시절 온갖 풍파를 겪으면서도 나름대로 정직하고 열심히 살아오며 스스로 평온한 노후를 잘 준비해왔건만, 자기 인생에 대한 준비가 없었던 친구의 불행 바이러스에 억울하게 감염되어 나의 소중한 남은 삶마저 우울한 회색빛으로 병들어가게 내버려 둘 수는 절대 없는 노릇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잘 가꾸어진 정원과 같습니다. 이 정원에서 향기롭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매일 아침 맑은 새소리를 들으며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정원의 생기를 어지럽히고 영양분을 뺏어가는 치명적인 독초와 해충을 발견하는 즉시 과감하고 뿌리째 뽑아내야만 합니다. 만날 때마다 서로의 처지를 응원하며 기운을 북돋아주고 작은 일상에서도 서로의 삶에 감사할 줄 아는 건강한 사람들과 시간을 내어 어울리십시오. 남은 세상을 긍정적이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길가에 핀 꽃 한 송이 같은 매우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찾아내는 지혜로운 친구들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십시오. 만날 때마다 한숨을 쉬며 부정적인 기운을 내뿜으며 여러분을 자신의 억눌린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무례하게 여기는 친구는 인간적으로는 조금 안타깝겠지만 스스로 그 깊은 불평의 수렁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때까지 철저하게 멀리서 관망하며 지켜보는 것이 여러분을 위한 최선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수를 쓴다 해도 결코 그들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 끝없는 불행의 늪은 오직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려는 강한 의지와
자신의 삶을 책임지려는 무거운 책임감만으로 헤쳐나와야 하는 철저히 그들 자신만의 고독한 몫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의무는 스스로를 포기한 타인의 불행에 불필요하게 동참하여 함께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의 행복과 일상의 평화를 흔들림 없이 지켜내는 것.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해야 할 유일한 책임입니다. 넷째, 스스로 일어서려는 의지의 처참하고 완전한 상실입니다. 노후의 빈곤이 우리의 삶에서 진정으로 소름 끼치고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고 지갑이 비어가는 물리적 현상 때문만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더 나은 내일을 꿈꾸고 더 이상 자신의 삶을 개선하려는 마지막 남은 희망과 삶에 대한 생존 의지마저 가난이라는 무게에 짓눌려 완전히 꺾여버리기 때문입니다. 60대의 나이에 이르러 매달 나오는 연금도 전혀 없고 그동안 모아둔 변변한 재산도 하나 없다면 현실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남기 위한 남은 유일한 선택지는 자존심을 버리고 어떻게든 땀 흘려 몸을 움직여 단돈 몇십만 원의 아주 작은 소득이라도 창출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동네 아파트 경비실에서 밤을 새우는 일을 써든 건물 계단을 오르내리며 청소 일을 하든 아니면 공공근로나 소일거리로 나가는 일용직을 뛰든 자신과 가족의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치열하게 발버둥 쳐야 마땅한 것이 어른의 도리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놀랍게도 노후 준비가 안 된 많은 이들이 결코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과거 젊은 시절 자신이 회사에서 누렸던 화려한 사회적 지위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알량한 체면에 굳게 얽매여 육체 노동이나 허드렛 일을 하는 것을 자신의 인격이 모독당하는 것처럼 죽기보다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내가 왕년에 큰 기업에서 명색이 부장까지 하며 수십 명을 거느렸던 사람인데 어떻게 나이 먹고 남들 다 보는 길거리에서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해. 지금 이제 와서 나이 어린 놈들 남 밑에 기어 들어가서 이런저런 지시를 받으며 그 수모를 겪느니 차라리 물만 먹고 방구석에서 굶고 말지. 나는 그런 일은 자존심 상해서 절대 못한다. 그들이 내세우는 이러한 헛된 자존심은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결코 훌륭하고 고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자신의 무능함과 냉혹한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 만들어낸 매우 비겁하고 어리석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비참하고 주변을 힘들게 하는 것은 자신은 땀 흘려 일하려는 최소한의 의지는 없으면서 오로지 타인의 조건 없는 도움이나 세상의 헛된 유행만을 뻔뻔하게 바라는 기생적인 태도로 그들의 인격이 전락해버린다는 끔찍한 사실입니다. 그들은 일자리를 찾는 대신 매주 로또나 복권방을 전전하며 집착하거나 비현실적인 주식이나 코인 같은 한탕주의를 헛되이 꿈꾸거나 결국에는 자신에게 돈을 순순히 빌려줄 수 있는 마음 약한 주변 사람들을 찾아 하이에나처럼 여기저기 기웃거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행의 그림자는 어느 날 예고 없이 조심스럽게 착한 오랜 친구인 여러분에게도 스멀스멀 다가올 것입니다. 친구야, 오랜만이다. 다름이 아니라 내가 이번에 마지막으로 며칠 뒤에 꼭 투자해야 할 확실한 일이 하나 있는데 당장 급한 자금이 조금 모자라서 이렇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연락했네. 내가 이번 일만 잘 풀리면 나중에 크게 성공해서 내가 빌려준 돈의 2배로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게 쳐서 꼭 갚을 테니까 정말 믿고 딱 500만 원만 좀 빌려주면 안 될까? 우리 30년 지기 우정을 봐서라도 제발 한 번만 도와다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은퇴 이후 노후에 벌어지는 지인 간의 금전 거래는 그야말로 서로의 인생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는 브레이크 없는 직행열차입니다. 특히 매달 들어오는 고정 수입도 없고 돈을 갚을 실질적인 능력도 앞으로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상환 계획도 전혀 없는 사람에게 돈을 선뜻 빌려주는 것은 여러분의 피 같은 노후 자금을 길거리에 내다버리는 행위를 넘어 지금껏 유지해온 소중한 친구라는 관계 자체를 영원히 타오르는 지옥불에 스스로 던져놓는 가장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통장에서 돈을 이체하여 빌려준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평화로웠던 노후의 일상은 말 그대로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매일매일 친구가 언제 돈을 갚을지 전화를 기다리며 가슴을 졸이고 전전긍긍하게 되고 굳게 약속한 날짜가 다가와도 친구가 연락을 피하거나 돈을 갚지 않으면 인간에 대한 극도의 배신감과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에 매일 밤 뜬 눈으로 밤을 치새우며 잠을 이룰 수 없게 됩니다. 반대로 돈을 빌려간 그 무책임한 친구는 미안해하기는커녕 어느 순간부터 안면을 몰수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로 나옵니다.
너는 꼬박꼬박 굶어 죽지 않을 연금도 따박따박 잘만 나오면서 도대체 그깟 500만 원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피말리게 독촉하냐. 우리가 그동안 함께한 세월이 얼만데 진짜 친구 맞냐. 돈독이 올라도 유분수지. 사람이 먼저지 돈이 먼저냐. 하며 자신의 잘못은 까맣게 잊은 채 오히려 돈을 빌려준 선량한 여러분을 세상에서 가장 돈밖에 모르는 피도 눈물도 없는 매정한 사람으로 잔인하게 몰아세웁니다. 쇼펜하우어는 독립적인 인간의 위대한 자립에 대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강하게 부여했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미덕은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두 발을 딛고 서는 것, 즉 경제적이고 정신적인 완벽한 자립이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 타인에게 뻔뻔하게 기대는 자는 이미 스스로 인간으로서의 자유를 포기해버린 노예와 전혀 다름없다. 스스로 땀 흘려 일어서려는 의지를 완전히 포기해버린 친구는 자신에게 주어진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삶을 방기한 것을 넘어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의 안전한 삶마저 송두리째 흔들고 위태롭게 만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그들은 깊은 수렁에 빠져 허우적대면서 혼자 죽기 두려워 옆을 평화롭게 지나가는 여러분의 바짓가랑이를 필사적으로 붙잡고 자신과 함께 그 진흙탕 수렁으로 비참하게 끌어당기려 발악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를 아끼는 진정한 친구라면 그의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 돈을 빌려주며 그의 나태함을 연장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아프더라도 가장 단호하고 차갑게 거절하여 그가 벼랑 끝에서라도 스스로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친구야, 정말 미안하지만 나도 내 노후 자금은 한 푼의 여유도 없이 딱 생활비로만 정해져 있어서 내가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돈을 융통해서 빌려줄 수는 도저히 없어. 대신 내가 체면을 버리고 당장 할 수 있는 일자리를 함께 알아보겠다면 내가 일자리 센터도 같이 가지고 전단지도 함께 찾아봐 줄 수는 있다. 이렇게 감정을 배제하고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것이 당장은 서로에게 매우 섭섭하고 차갑게 느껴질지라도 멀리 길게 내다보면 상대방의 죽어가는 자립심을 억지로라도 일깨우는 어쩌면 유일하고 가장 자비로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여러분의 이성적이고 정당한 거절의 태도에 친구가 심하게 섭섭해하며 욕을 하고 곁을 떠나간다면 그것은 애초에 진실한 우정이 아니라 단지 당신이 돈을 빼먹을 수 있는 이용 가치가 떨어졌다는 이기적인 판단에 불과하므로 가슴 아파할 필요 없이 오히려 남은 인생에서 악연을 끊어내어 참으로 잘된 일이라 여기고 훌훌 털어버려야만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나이가 들어 황혼기에 접어들면 육체적 쇠퇴와 함께 점점 더 고독이라는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 뼈 시린 고독을 이겨내기 위해 우리는 본능적으로 끊임없이 누군가와 대화하고 연결되기를 간절하게 갈망하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60대 이후 노후에 맺어가는 모든 인간관계는 주변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양적인 문제보다 그 사람이 나와 얼마나 성숙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질적인 면이 절대적으로 생사를 가를 만큼 중요합니다. 나의 맑은 영혼을 오염시키고 나의 소중한 에너지를 갉아먹는 무책임한 10명의 친구보다 서로의 독립적인 삶을 깊이 존중하고 결코 함부로 선을 넘지 않으며 적당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예의 바르게 지켜주는 단 한 명의 지혜로운 지인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100배 1000배 더 가치 있고 소중한 보물입니다.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려는 최소한의 의지를 상실한 채 타인에게 기생하는 사람은 결코 타인의 삶에 따뜻한 위로나 밝은 빛이 되어줄 수 없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금쪽 같은 노후는 오롯이 여러분 스스로의 지혜와 통제력 그리고 온전한 힘으로 당당하게 개척하고 끝까지 책임져야 할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거룩하고 존엄한 여정입니다. 그 아름다워야 할 인생의 마지막 여정에 타인이 던져주는 무거운 절망의 돌덩이를 발목에 매달고 숨을 헐떡이며 그 험난한 고통의 산을 억지로 오를 이유는 세상 그 어디에도 전혀 없습니다. 이쯤에서 세네카는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해 매우 차갑지만 이성적인 엄중한 목소리로 충고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불행을 불쌍히 여기고 무조건적으로 관대하게 구는 것을 인간의 훌륭한 미덕이라 착각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그 맹목적인 관대함이 결국 자신의 영혼을 파괴하고 자신의 삶마저 무너뜨리는 자의 행위라면 그것은 결코 칭찬받을 미덕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어리석음일 뿐이다. 우리가 단지 그와 수십 년을 알고 지낸 오랜 인연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의 모든 불평불만과 무례함을 무한정 인내하고 나의 피 같은 재산을 헐어가며 무한정 베풀어야 한다는 그 고질적인 착각에서 이제는 정말이지 과감하게 눈을 뜨고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평소 정이 많고 심성이 여려 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마음이 약한 분들일수록 이러한 오랜 관계를 끊어내며 낯선 과정에서 마치 자신이 큰 죄를 짓는 것 같은 깊은 죄책감과 우울감을 느낍니다. 내가 그래도 그 친구와 피를 나눈 형제처럼 10년, 20년을 넘게 함께 알고 지냈는데 그가 인생에서 가장 처절하게 힘들 때 내가 먼저 매몰차게 등을 돌리는 것이 과연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일까? 라며 스스로를 책망하고 밤새 고뇌의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발 감정을 배제하고 진정으로 냉정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이 상황의 본질을 꿰뚫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그 친구와 서서히 거리를 두려는 진짜 이유는 친구가 단순히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은 가난이라는 그 방패막이 뒤에 비겁하게 숨어 여러분의 선의와 동정심을 무기 삼아 감정을 무자비하게 착취하고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금쪽 같은 노후의 시간을 교묘하게 도둑질하며 결국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려는 의지마저 포기해버린 그 지독하게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태도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방어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은 알량한 도리나 의리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노후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가 하는 매우 절박하고 냉혹한 생존의 문제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친구의 그 걷잡을 수 없는 무거운 불행의 짐을 억지로 다 떠안다가 스트레스와 화병으로 건강을 잃고 결국 여러분마저 경제적, 정서적인 완전한 파산 상태에 비참하게 이르게 된다면 그때 가서 도대체 누가 여러분의 무너진 노후를 책임지고 구제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헌신으로 잠시 숨을 돌렸던 그 친구는 여러분을 향해 고마워하기는커녕 그거 봐, 너도 잘난 척하더니 별수 없이 무너지네. 인생 다 똑같은 거야. 라며 오히려 여러분의 몰락을 은근히 기뻐하고 조롱하며 가차없이 떠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결국 그 무거운 짐은 누구의 몫이 됩니까? 지금 각자의 삶을 살아가기에도 벅찬 여러분의 불쌍한 자식들에게 그 끔찍한 짐을 평생 지울 생각입니까? 여러분이 젊은 시절 먹고 싶은 것 안 먹고 입고 싶은 것 안 입으며 피눈물 나게 모은 연금과 작은 재산은 여러분이 늙고 병들었을 때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여러분 자신을 존엄하고 품위 있게 지키고 나아가 사랑하는 가족과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당당하고 멋진 부모로 남기 위한 인생의 최후의 보루이자 생명줄입니다. 그 숭고하고 단단한 보루를 결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에 헛되고 어리석은 동정심으로 스스로 허물고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노후에 우리가 갖춰야 할 진정한 어른의 지혜는 세상 모든 것을 내 품에 무조건 넓게 품어주는 얄팍한 포용력이 아니라 내가 감당하고 품을 수 있는 것과 나를 파괴하기에 반드시 냉정하게 내쳐야 할 것을 추호의 망설임 없이 정확하게 분별해내는 매서운 통찰력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그의 철학 전반에 걸쳐 철저한 개인주의와 타인으로부터 벗어난 내면의 고독을 강력하게 긍정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평온하고 행복한 노후를 완성하기 위해 자극적인 외부의 사건이나 교양 없는 타인과의 무의미하고 소모적인 교류에 집착하는 대신 오직 자신의 고요한 내면을 우주처럼 풍요롭게 가꾸는 데 온 힘을 집중하라고 수없이 거듭하여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내면의 지적인 풍요로움과 스스로 사색할 줄 아는 힘을 지닌 사람은 세상과 철저히 단절된 완전한 고독과 정적 속에서도 자신의 깊은 사색과 상상력만으로도 세상 그 어떤 축제보다 큰 환희와 즐거움을 얻는다. 그러나 내면이 텅 비어있는 어리석고 빈곤한 자는 매일같이 시끄러운 사교 모임과 화려한 파티, 유명한 연극과 세계 여행을 쉴 새 없이 쫓아다니며 자극을 구해도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그 끔찍하고 견딜 수 없는 지루함을 결코 한순간도 벗어나지 못한다. 쇼펜하우어의 이 매서운 말씀은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피곤한 인간관계의 숫자에 맹목적으로 집착할 필요가 전혀 없음을 너무나도 명확하고 통쾌하게 보여줍니다. 나의 에너지를 빼앗는 나쁜 친구와 억지로 함께 어울리며 매번 불쾌한 스트레스를 받고 귀중한 생명의 길을 뺏기느니 차라리 스스로 선택하여 자발적인 혼자가 되어 조용히 방에 앉아 지혜로운 고전책을 읽고 영혼을 맑게 하는 아름다운 음악을 눈을 감고 들으며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는 위대한 자연을 천천히 거니는 것이 수준 떨어지는 사람들과 수다를 떠는 것보다 천만 배 더 유익하고 압도적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나이 들어 찾아오는 고독을 절대 두려운 질병처럼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60대 이후에 맞이하는 고독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처절한 외로움이 아니라 비로소 사회적 역할과 타인의 시선에서 완벽하게 해방되어 오직 스스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가장 값지고 찬란한 절대 자유의 시간입니다. 그 무한한 자유를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껏 만끽하며 지금까지 처자식 먹여 살리며 바쁘게 사느라 한 번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방치했던 상처받고 웅크린 나의 내면 아이를 다정하게 안아주고 달래주며 나만의 고상한 취향과 뚜렷한 인생 철학을 단단한 조각상처럼 완성해 나가는 황금 같은 시기입니다. 이토록 귀중하고 짧은 노후의 시기에 인생에 대한 아무런 준비 없는 타인의 무거운 짐을 내 어깨에 대신 짊어질 마음의 여유와 시간은 우리의 유한한 인생 그 어디에도 단 1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인 일상 속에서 어떻게 이러한 에너지를 뱀파이어처럼 빨아먹는 부정적인 친구들과 불필요한 큰 마찰 없이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며 나의 평화로운 일상을 굳건하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설명 없이 전화를 끊어버리고 카카오톡이나 연락처를 완전히 차단해버리는 극단적인 방법은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주어 오히려 불필요하고 무서운 원한을 사고 나의 마음속에도 찝찝한 앙금을 오랫동안 남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물이 스며들 듯 매우 지혜롭고 점진적이며 세련된 심리적 거리두기 방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 실천 방법은 친구가 제안하는 만남과 약속의 빈도를 의도적으로 계획하여 아주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만나서 밥을 먹던 사이라면 자연스러운 핑계를 대어 2주일에 한 번으로 미루고 그것이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는 한 달에 한 번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계절이 바뀔 때 한 번 보는 식으로 만남의 간격을 태연하게 넓혀 가십시오. 또한 친구가 수시로 전화나 메시지로 연락을 해올 때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쥐고 항상 즉시 답장하지 말고 1시간, 2시간 혹은 반나절 이상의 긴 시간차를 두고 느긋하게 응답하는 것도 나의 영역을 지키는 매우 훌륭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친구야 미안. 내가 아까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활용 수업을 듣고 있어서 무음으로 해놨어. 이제야 봤네. 무슨 일이야? 요즘 건강 챙기려고 산책과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저녁에는 나가 있느라 폰을 잘 못 봐서 시간이 잘 안 나네. 이러한 점잖고 일상적인 방식의 거절을 꾸준히 반복하여 여러분이 그저 친구가 부르면 언제든 뛰어나가는 한가하게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은퇴 후에도 자신만의 바쁘고 뚜렷한 일상과 중요한 계획을 빈틈없이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점을 상대방의 무의식 속에 은연중이지만 강력하게 각인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만났을 때 절대 대화의 주도권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뺏기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어쩔 수 없는 모임이나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거나 피치 못할 통화를 길게 하게 될 경우 친구가 습관처럼 자신의 불평불만과 세상을 향한 부정적이고 어두운 한탄을 폭포수처럼 쏟아내기 시작하면 예전처럼 착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치거나 깊이 공감하는 표정을 짓는 대신 매우 건조하고 감정이 실리지 않은 기계적인 반응만을 보이십시오. 아, 그랬구나. 너 입장에선 참 힘들었겠네. 정도로만 영혼 없이 아주 짧게 답하고 눈치를 채기 전에 재빨리 전혀 다른 가벼운 주제로 대화의 흐름을 전환해야 합니다. 아 참, 어제 텔레비전 뉴스 보니까 요즘 올겨울 날씨가 예년보다 훨씬 춥다더라. 감기 조심해야겠어. 이런 식으로 상대의 우울한 감정과 전혀 상관없는 날씨나 건강 같은 아주 객관적이고 평범한 주제로 화제를 단호하게 돌려버리면 친구가 여러분을 붙잡고 부정적인 감정의 배설물을 쏟아낼 명분과 구실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이러한 반응이 몇 번 반복되면 눈치가 없는 친구라도 어느 순간 여러분과 대화하는 것이 예전처럼 자신의 마음이 속 시원하게 풀리지 않고 자신에게 맞장구를 쳐주지 않아 재미가 없다고 분명히 느끼게 되며 자연스럽게 다른 감정 쓰레기통을 찾아 떠나거나 여러분에게 오는 연락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이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처세술은 노후에는 절대로 주변 지인이나 친구들에게 여러분의 경제적인 안정된 상황이나 풍족한 여유로움에 대해 단 한마디도 자랑하거나 밖으로 내색하지 않는 것입니다. 친구나 타인 앞에서는 철저하게 자신의 날개를 접고 자세를 한없이 낮추며 누구나 겪는 팍팍하고 평범한 일상의 고충만을 조미료 치듯 이야기하십시오. 나도 요즘 과일값이나 마트 물가가 하도 무섭게 올라서 시장 가서 뭐 하나 선뜻 집어들기가 겁이 난다.
연금 나오는 걸로는 택도 없어서 진짜 허리띠 졸라매고 아껴 살아야지 별 수 있겠나. 이 정도의 과하지 않은 적당한 엄살과 겸손은 여러분이 가진 여유를 시기하는 친구의 날선 질투를 미연에 부드럽게 막아주고, 나아가 언젠가 불쑥 튀어나올지 모르는 부당한 금전적 요구를 사전에 원천 차단하는, 돈 한 푼 들지 않는 매우 훌륭하고 효과적인 심리적 방어벽이 됩니다. 내가 가졌다고 뽐내는 것은 하수 중의 하수입니다. 타인의 뼈아픈 경제적 결핍을 절대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나의 소중한 평화와 재산을 철통같이 보호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어낸 진정한 어른이 갖춰야 할 지혜로운 처세술입니다. 결국 60대가 넘어 맞이하는 노후의 복잡한 인간관계란 끝이 보이지 않는 거대하고 험난한 인생이라는 바다를 홀로 항해하는 작은 조각배들의 모임과 같습니다. 항해 도중 내 배 밑바닥에 구멍이 나서 물이 새어 들어오면 오직 내가 필사적으로 물을 퍼내고 구멍을 막아야 생존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배에 물이 무섭게 차오르고 침몰해 간다고 해서 섣부른 동정심에 그 위태로운 배를 내 멀쩡한 배의 단단한 밧줄로 묶어버리면 그들을 구하기는커녕 두 배는 모두 거센 파도에 휩쓸려 시퍼렇고 차가운 바다 밑바닥으로 영원히 가라앉고 맙니다. 세네카가 우리에게 던진 묵직한 가르침처럼 우리 인간은 모두 예외 없이 죽음이라는 유일한 종착지를 향해 각자의 짐을 지고 홀로 고독하게 걸어가는 여행자일 뿐입니다. 이 길고 외로운 여행길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수많은 인연과 친구들은 잠시 같은 길을 걸으며 아름다운 풍경을 함께 나누고 미소 짓는 잠깐의 동행일 뿐이지, 내가 무겁다고 그들이 내 짐을 대신 영원히 져주거나 반대로 그들이 짐이 무거워 주저앉는다고 해서 내가 그들의 끔찍한 인생의 짐을 내 등이 휘어지도록 끝까지 대신 짊어져야 할 우주적인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각자의 업보와 인생의 짐은 철저하게 각자가 지고 서로 가벼운 눈인사와 발걸음으로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법을 노후에는 반드시 깊이 통찰하고 배워야 합니다. 이러한 저의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너무 차갑고 이기적인 생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지독하고 냉혹하게 이기적이어야만 나의 영혼이 파괴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 인생에는 분명히 찾아옵니다. 나라는 존재의 중심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타인에게만 질질 끌려다니는 맹목적인 이타심은 결국 겉보기에만 그럴싸한 위선이며 가장 중요한 나 자신을 무참히 파괴하는 보이지 않는 끔찍한 폭력에 불과합니다. 60대에 이른 데의 나이. 이제는 남들의 평가에 신경 쓰며 눈치를 보거나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워하며 인간관계의 수에 연연할 나이가 이제는 절대 단연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의 이러한 행동을 보고 피도 눈물도 없이 매정하다고 손가락질하며 흉을 보더라도 내가 내 집에서 두 발 뻗고 평온하게 숨 쉬고 쉴 수 있는 단단하고 안전한 나만의 심리적, 물리적 공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남은 노후 인생에서 그 무엇보다 가장 시급하고 생명과도 직결된 중요한 과제입니다. 여러분이 숨 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거대한 연극 무대 위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영원한 주인공은 오직 여러분 자신 단 한 명뿐입니다. 연금 한 푼 없이 스스로의 삶을 방치한 채 방황하며 주인공인 여러분의 소중한 감정과 에너지를 시도 때도 없이 갉아먹는 무례한 친구는 이제는 여러분 인생의 그 눈부신 무대에서 아무런 미련 없이 단호하고 정중하게 퇴장시켜야 할 역할이 모두 끝난 단역 조연일 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무대 위를 깨끗하고 가볍게 비워두십시오. 그 시원하게 비워진 빈자리에는 앞으로 정말로 나의 지친 영혼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내 얼마 남지 않은 노후의 삶을 진정으로 의미있고 풍요롭게 가꾸어줄 새롭고 깊이 있는 깨달음과 고전에서 얻는 지혜로운 생각들, 그리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오직 나 혼자만의 평화롭고 신성한 시간들이 아침 햇살처럼 찬란하게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오랜 시간 깊이 있게 나눈 철학적이고 현실적인 이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명확하고 단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60대 이후의 삶에서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된 연금 없는 친구를 조심스럽고 단호하게 멀리해야만 하는 진짜 이유는 결코 밥값 몇만 원의 단순한 경제력의 차이나 째째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노후라는 취약한 시기에 다음의 네 가지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문제로 여러분이 평생 일궈온 소중한 노후 전체를 송두리째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지속적인 경제적 결핍으로 인해
본래 동등하고 순수해야 할 친구 관계의 본질이 무참히 변질되고 만날 때마다 돈을 내는 쪽과 못 내는 쪽 모두에게 자격지심과 억울함이 교차하는 마음을 갉아먹는 매우 피곤하고 불쾌한 사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노후 시간의 절대적인 소중함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할 일이 없어 무기력한 친구가 외로움을 핑계로 찾아와 여러분이 아름답게 가꾸어야 할 그 금쪽 같고 한정된 노후의 황금 시간을 마치 벌레처럼 무의미하고 잔인하게 갉아먹고 낭비시키기 때문입니다. 셋째, 자신의 비참한 현실에 대한 분노와 타인을 향한 밑도 끝도 없는 원망이 만들어낸 그 지독한 우울감과 끈적끈적한 부정적인 감정의 입자가 치료제도 없는 맹독성 전염병처럼 무방비 상태인 여러분의 맑은 정신을 순식간에 감염시켜 병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가장 무서운 점으로 가난을 넘어 스스로 땀 흘려 일어서려는 인간으로서의 자립의지를 완전히 상실한 채 수렁에 빠져 여러분의 바짓가랑이를 물귀신처럼 잡고 늘어지며 결국은 둘 다 파멸로 이끄는 가장 위험하고 치명적인 지인 간의 금전 거래까지 당당하게 권리로 요구하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 무겁고도 중요한 네 가지 현실적인 원칙을 부디 여러분의 가슴 가장 깊은 곳에 뼈를 새기듯 단단히 새기십시오. 시대를 초월한 위대한 사상가 쇼펜하우어와 통찰력의 대가 세네카가 인간 군상의 바닥을 들여다보고 수천 년, 수백 년의 아득한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날 현대에 늙어가는 우리에게까지 간절하게 전하고자 하는 이 서늘하고도 예리한 인생의 진리는 거친 풍랑이 일어나는 노후의 바다에서 여러분의 위태로운 남은 삶을 안전하게 구원해줄 가장 튼튼한 방패이자 강력하고 지혜로운 무기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곁에는 과연 어떠한 사람들이 머물며 여러분의 시간을 나누고 있습니까? 눈을 감고 가만히 그들의 얼굴을 하나씩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얼어붙은 마음에 추운 겨울날 꽁꽁 언 손을 녹여주는 따뜻한 화롯불 같은 위로의 난로가 되어줍니까? 아니면 평온한 마음에 시도 때도 없이 차갑고 불쾌한 얼음물을 끼얹어 여러분을 병들게 합니까? 이제는 우유부단함을 버리고 어른으로서 단호하게 결단해야 할 중요한 때입니다. 나를 이유 없이 아프게 하고 내가 쌓아 올린 평화로운 일상의 근간을 뒤흔드는 부정적인 인연의 질긴 끈을 가위로 잘라내듯 혹은 조금씩 헐겁게 매일매일 서서히 풀어내십시오. 그들이 떠나가고 텅 빈 그 시원한 빈자리로 불어오는 홀가분하고 얽매임 없는 자유로운 생명의 바람이 오히려 여러분이 진정으로 꿈꿔왔던 진짜 노후의 모습을 그 어떤 그림보다도 아름답고 찬란하게 수놓아 줄 것입니다. 타인의 불행으로부터 내 영혼과 삶을 철저하게 스스로 지켜내는 그 굳건하고 강인한 용기와 누구의 간섭도 없는 절대적인 고독의 시간을 온전히 즐길 줄 아는 깊고 성숙한 어른의 지혜가 앞으로 펼쳐질 여러분의 귀중한 노후의 매일매일에 따뜻한 햇살처럼 영원히 함께하기를 진심을 다해 기원합니다. 오늘 이 깊고 긴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일상과 마음에 작지만 단단한 깨달음의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지혜로운 여정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이 담긴 귀중한 삶의 일부분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그 댓글을 읽는 이들로 하여금 응원과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평온하고 기품 있으며 스스로 빛나는 아름다운 시간들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